뭐 여러 가지 뭐 아가미로 올 수도 있고 궤양으로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병이 올 때 적수적소하게 그걸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또 고기양이 늘어나서 산소가 부족해서 하는 행동, 이런 고기들이 움직이는 행동이 있어요. 특히 산소 만졌을 때는 우리가 아는 방식은 고기 대가리가 뻐끔뻐끔 한다는 건 그거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그거 전에 움직이는 게 뭐가 있냐면 양식을 하다 보면 고기가 공처럼 움직여요. 그러면 떠서 그러면서 산소가 모자라는 전조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수차 뒤로 몰려요. 왜? 수차가 돌면서 산소가 발생이 되니까 그걸 받으려고 몰려.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저희가 양식하는 사람은 사료주고 나는 시간에 내가 항상 꼭 그 얘기를 강조하거든요. 무조건 순차를 돌아라. 거기 산차를 해야 돼요. 양을 뚝 거리면서 한번 수표보다 보면 그런 모습이 꼭 보여요. 이상이. 그러면 우리 메기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은 뛰면 안 됩니다. 미꾸라지는 뭐 워낙 나와서 자가 걔네는 호흡을 하고 들어가니까 그런 게 필요 없지만, 그래도 미꾸라지도 보면 궤양 같은 게 많이 나요. 수생들이 잘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게 보면 가생이 쪽에 보면 얘네들이 밀려서 힘이 없어서 벽 쪽에 많이 붙어 있어서 그런 걸 잘 살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메이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잘 크는 고기는 낮에는 얘들이 바닥에 가서 잠을 자고 있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떠서 나왔다는 거는 나한테 노출된다는 거는 저는 그거를 나 아파요 하고 빨리 와서 봐요 하는 걸로 가요. 그럼 우리는 빨리 그걸 보고 그걸 건져서 그걸 잡아서 뭐 해부를 하든지 해서 그 상태가 뭐가 어떻게 안 좋은지를 육안 관찰 다음에는 째서 속에 내용에 뭔가 장염이 있는지 간이 안 좋은지. 얘는 간은 메이가 간장에 먹는 거 알아요? 미꾸라지도 간장에 먹어요. 그 먹이는 시기가 있어요. 걔는 술도 안 먹는데 왜 무슨 간장량이냐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면 대개 보면 밥 먹고 나면 좀 있으면 식곤증 오잖아요. 식곤증이 오는 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이 운동하면서 내가 먹은 걸 소비를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졸음을 오는 거예요. 얘네도 고기 같은 경우도 23도, 22도나 23도부터 28도까지 폭풍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살로 막 죽은 대로 먹어야 돼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몸집은 늘어나요. 간에도 그걸 다, 해독, 다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간에 무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방치해두고 계속 이렇게 먹이다 보면, 간에 이상이 와요. 걔네도 간경화도 오고 다 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간장약을 먹이는 시기가, 엄청 먹을 때, 그때, 어떨 때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구겨요. 한 끼씩. 구기기도 하고 거기다 간장약이죠. 간장약 버무려가지고 살을 버무려서 같이 먹여요. 그럼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우리도 우루사에서 먹죠. 그러니까 그 고기도 저 올해는 질병이 내가 23년 한 이래로 최고로 올해 질병이 심했던 것 같아요. 올해 약값만 내가 지금 대충 뽑은 게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 전에는 한 200 정도면 끝났거든요. 올해는 딱딱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그 정도로 난 내 건강을 위해서 난 700만 원짜리 뭐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기가 먹는 게, 고기가 우리가 하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영양제 있죠? 영양제를 꼭 들어가야 돼요. 소화제, 그 다음에 항생제, 그 다음에 물소독약 이런 거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소화제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고기가 뭔 소화, 지금 배부르면 안 먹고 배고프면 먹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걔는 우리가 추운 데서 밥 먹으면 얹히죠. 얘네는 바깥에 노출돼 있잖아요. 특히 장마 때 날이 따뜻하다가 비가 오고 추운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먹은 걸 소화를 묻혀가지고 그게 장염 들어가요. 그러면 비실비실하게 나와서 그러면 얼른 잡아서 그거는 쉬워요. 또 잡아가지고 배때기 쭉 눌러보면 물동은 치치한 데 있거든요. 그래서 쭉 이거 자가 많구나. 그러니까 가장 장량되게 되죠. 그래서 얘네도
나는 고기를 있잖아요. 고기로 보지 말고 있잖아요. 내 새끼로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딴 nen쟁이 새끼로 본다고 딱 맞다고 봐요. 얘네들도 다 와요, 오고. 얘네 피부병 오는 게 우리 사람 피부병 오는 거 똑같다고 그래요. 우리 연고 바르잖아요. 얘네는 물속에 연고 못 바를 거 아니에요. 몸에 항생제만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균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물 소독해서 균이 없애주지. 그래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기 키우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사람 사는 원리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요. 이거는 절대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키우면서도 그 원리만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생각하시면은, 그래서 제가 교계하고 교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얘가 나왔을 때 뭐 때문에 아파서 이렇게 나오는지를 증세만 알면은 그 교감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게 지금 말은 쉬워요. 근데 그게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그게 계속 매일 그걸 보면 괜찮은데 어느 시기에 어떻게 아플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반복해서 보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보통 저는 양식에서 3년에서 5년 정도는 거쳐야 그래도 고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안다라고 보고 10년 이상 해야 그래도 교감 정도는 간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되게 빨라질 수 있어요. 계속 수시로 보면 아무래도 빨라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기라고 해서 쟤네를 아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우리가 먹는 걸 똑같이 뭐 소화제에서부터 영양제 주는 것도 그때 줘요. 되게 보면 기온 떨어져가지고 이럴 때 우리 그 기력 없을 때 목사님 여름 끝나고 우리 한참 더울 때 있잖아요. 얘네도 더위에 지쳐요. 얘네 30도 수온 30도 넘어가잖아요. 더워서 사료 먹는 게 얘네가 뭐 평평평평 이래야 되거든요. 슬로우 모션이 돼요. 더우니까 지쳐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제 섞어주겠죠. 기력 찾으라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죠.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기도 내 식구다 그러고 그 얘는 말 못하는 거니까 내가 보살펴야 된다 생각하고 얘가 하는 행동 모든 걸 이렇게 살피면은 아마 양식에 그렇게 큰 실패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걸 못해가지고 질병이 왔는데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죠. 누가 또 물어보고 이런데 뭐 해야 돼요? 뭐 하는 얘기가 항상 물어봐요. 그냥.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가 나도 지금 옛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는데 의존을 많이 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 저는 누가 병원 들었다면 어떤 데라고 물어봐요. 고기가 노는 형이 어떻고 상처가 났으면 어떻게 상처가 났고 그런 거를 먼저 물어봐야 거기에 엉뚱하는 거, 그걸 하고 아니면 진정을 해서 누구한테 물어보라든가 뭐 얘기를 하죠. 그냥 무슨 때고 나 고기 병나서 어떻게 났는지 얘기해줘야 알죠. 암에 걸렸는지, 피부병에 걸렸는지, 장염이 걸렸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그전에는 참 그 부분 단순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찰을 통해가지고 그 고기의 행동 같은 경우, 올해 제가 아까 유토 주겠다 해서 죽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올해 에로모나스라는 세균성 질병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조금 일부 유행을 해가지고 좀 꽤 죽여먹었어요. 그래서 저 정원 같은 경우는 건지다 그 사람이 지쳐가지고 양념물을 빼가지고 말려버렸어요. 싹. 그렇게 한 경험이 있는데 그 질병이 내가 23년 동안 해도 나 그 구경을 못 해봤던 질병인데 그게 올해 지난 7월 말이나 한참 넘고 있잖아요. 갑자기 온 거예요. 근데 그 전날까지 살을 잘 먹어. 근데 고기가 질병이 오기 시작하면요. 얘네들도 우리도 사람도 아픈 식욕 떨어지니까 안 먹잖아요. 얘네들 고기도 안 먹어요. 그게 정석이거든요. 그 전날까지 잘 먹었어요. 아침에 딱 우리 일하는 날씨 사료주라고 나가보니까 양에다 물이 안 보이게 다 허여되었던 거야. 고기가 죽어가지고. 깜짝 놀라 전화가 쫓아가 올라오니까 다 덮었어요. 어떻게 했냐? 그래서 지금 물어봅니다. 그 전까지 기원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전날 사람도 잘 먹었다 해서 15번만 먹었대. 15번 300kg 먹고. 근데
아침에 가니까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빨리 물 좀 빼고 사람이 이제 걸어 들어가서 안 빠질 정도로 요만해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건지러 들어갔는데 발자국 지를 때마다 다 메기야. 밟히는. 그러니까 메기가 죽으면은 얘는 처음에 가라앉아요. 그 죽은 메기를 못 쓰는 게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았다가 제일 먼저 썩는 데가 어디예요? 내장이잖아요. 네. 가스가 차기 시작하고 불에가 그때 떠오르. 그때 이미 사람이 불에 떠올라서 봤다. 이거는 다 안 하는 맛이 같다니. 그러니까 식품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5일인가를 하루에 경운기로 열몇 번씩 실어서 올리면서 해가지고 건전히 한 6톤 정도 죽었더라고요. 죽었는데 지금 그 병이 에르모나스 병이 나도 그런 피해 병 나는 건 처음 봤어요. 이런 몸뚱아리 옆에 있는 데가 그 전에 궤양이 걸리면 우리가 그래서 도장밥이라고 하는데 동그랗게 돼가지고 여기가 새빨갛게 되면서 이게 패이면서 궤사에서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근데 이거는 요번에 된 건요 꼭 자로 잰 것처럼 네모나게 정사가 된 것도 있고 직사가 된 것도 있고 네모나게 되면서 꼭 궤양처럼 썩어 들어가요. 이게 수십 달, 요번에 우리 7월달 계속 비 왔잖아요. 한 달 동안. 그러다 보니까 고수원에다가 습하잖아요. 세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한 원인이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라북도권, 충청권 이런 데 많이 깨졌어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진행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날이 차가워지고 좀 잦아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평생 우리 24년 동안 보지 못한 병을 그래서 또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죽는 거는 나 여태 양식하고 다른 사람도 거의 들어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저도 불러다 한 게 질병관리사부터 주변에 좀 경험 있는 다 불러다 경험 있는 분들도 그 에르모나스 병이 거의 말로만 들었지 크게 유행했던 병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우리 이렇게 급속도로 퍼지는 거는 처음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민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다 쪽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기후에 의해서 그랬던 것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관찰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거를 충분히 먼저 좀 예방도 하고 잡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그거 전조 증상이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전조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을 못 드리는 게 요즘에 그 원전 그것 때문에 계속 회의다 뭐다 싶어서 내가 양화장 못 올라가 볼게요. 올해 양화장 6번 올라갑니다. 고기 죽어서는 건지는 것 때문에 완전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는 내가 약장을 올라가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조 증상이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양화장 일하시는 죽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살을 잘 주고 가생이 변화하고 그거만 관심 있지 그 가생 변화하고 뭐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해요. 자기가 약을 주사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처방을 내려주면 그걸 약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거만 봤죠. 그거 외에 나면 신경 안 쓰고 내비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떤 증상이 없었냐니까 없었다는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 뭔가는 분명히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발견을 못한 것이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관찰이 양식에서는 살려주는 거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질병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 2, 3년을 깨먹었어요.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요 아주 간단한 질병이에요. 수생균 묻고 그 다음에 아간육증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거의 지금 이맘때 날 추워질 때쯤 자생되는데 이게 아가미에 고기가 크면서 메기는 고속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꾸라지는 그거는 크게 찍을 거예요. 근데 고속 성장하니까 이거 메기 이런 거 장어 이런 거는 끈끈해서 성장을 하잖아요. 이게 그 성장을 하는 시기가 되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냐면 맨 처음에 이게 단계에서 척추뼈가 단계에서 쭉 늘어나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도 성장기 되면 몸 체력은 빠지면서 키 크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살이 쭉 붙잖아요. 똑같아요. 고기 지금. 이게 먼저 커요. 기장이.
그 다음에 살이 붙거든요. 살이 붙을 때는 기장이 늘어난 데 붙을 때는 얘네들 밑에가 막 싸가있던 점막이 이게 겉에 있는 게 좀 벗겨져요. 그러면서 이게 약해지고 기온 변화가 심할 때 이때 아가미로 들어가면 아가미에 톡 붙으면 아가미 벼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 조금 들어가면 거기에 축이 따라 붙어버리면 이게 여기 붙어서 기생이 사라져요. 이게 아가미 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쉬는데 이게 축이 들어가서 막아버리면 목 조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또 폐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럼 아가미 같은 거 보면 아가미가 보여. 아가미가 이렇게 날씬하게 여러 개로 때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보여. 그러면 그건 숙식이 붙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집에 변비경이 있으면 숙이 보이는데 없는 경우는 붓는 거를 유방가랑 좀 더 정확한 걸 하려면 질병관리자라든가 이런 거 다 각 도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부르는데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불러서 현미경으로 검사해달라고 검사해주면 흡충이나 뭐다 진단을 내려주거든요. 거기에 맞는 약 처방하면 그거는 그만큼 얼마 안 주고 그만큼 잡아요. 근데 처음에는 전 그런 거를 모르고 그때까지는 해도 질병관리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모르니까 눈 뜨고 다 죽이는 거예요. 눈 뜨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도 한 7년 동안은 굉장히 많이 까먹고 제가 그때 당시에 죽여먹은 게 거의 진짜 거짓말 일다 못해가 100톤 정도 죽여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뱀비자고 제피자고 집에 찾아가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련을 겪었는데 그런 걸 아무리 자존심 강하시더라도 좀 내려놓고 주변 분들한테 아니면 질병관리나 이런 분한테 도움을 받고 그래서 저는 좀 더 뭐 수산고등학교 아니면 좀 젊은 친구들한테 20대 이전 친구들한테는 양식을 하기 전에는 기존 양식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 월급 주기도 좋으니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근무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최고예요. 그거는 돈 벌어가면서 안 까먹는 것만 해도 돈 버는 거예요. 그것도 월급 안 받아도 진짜로. 그렇게 해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토대로 점점 키워나가면 실패가 없죠. 그래서 나는 귀화하시는 분들한테도 제일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예요. 일단 젊음을 딴 데서 이렇게 보내면서 여기를 몰이를 하다가 새로운 데로 접어드시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데 접어들면서는 항상 수업료 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수업료 절대 조금 안 내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표 팔아야 돼요. 기동량도 하고 아시는 분도 찾아서 가고 그 주변에 있는 야구장하고 아까 친해오라고 했잖아요. 친하면서 형님 동생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평소에 다 도움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그 이상의 효과를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후에 내려오셔가지고 양식하실 때 좀 어려움이 없게끔 그런 단도를 좀 꼭 필요하다. 좀 그걸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도시에서 양식하는 내리의 큰 여름에 회사 하는 내리에서 신선한 일국수 개공물에 대해서 양식되는 내리는 생존율이 더 강하다. 네, 맞나요? 생존율이요? 그 생존율 문제가 아니라요. 생존율은 거의 같아요. 근데 그 일국수에 맑은 물, 그 찬물, 시원한 물 하잖아요. 안 커요. 성장 속도가 거의 한 수입에 느리다고. 배 이상 무조건 느려요. 그리고 메기 같은 거, 이게 저희가 하시면서 미꾸라지 이렇게 어항에서는 그렇게 잘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좀 지저분한 물인데 이거 깨끗한 물에다가 미꾸라지 내놓고 살려주면 잘 클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메기하고 오수성 어종 있잖아요. 오수성 어종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주로 흙에서 미생물에서 플랑크톤 같은 거 잡아먹고 그런 것들이 미꾸라지들, 그 다음에 메기는 그런 데서 살아나는 걸 또 고기를 잡아먹는 고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되게 뭐 어떻게 뻘 있는 쪽에서 이렇게 사는 고기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기들은요, 자기 모습이 엄폐, 은폐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기 양식을 할 때나 미꾸라지 양식을 할 때 같은 경우 절대 그냥 유리처럼 맑은 계곡수물 맑은 거 지하수 받아 투명한 데다 끼우면 깨끗하고 좋을 것 같죠? 그러면 고기가 안 커요. 자기가 클 수 있는 숨고 엄폐, 은폐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먹고 쉬고 하죠. 그래서 제가 좋은 예로 한 10여 년 전에 경기도 양천에서 그 송어양시장 있잖아요. 그 계곡물 내면서 그 송어양시장은 뭐 송어 뭐 사료 받아 먹는 것도 음식이 하나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맑은 곳에서 매일 키웠어요. 1년 키웠는데 거기는 진짜 12개월 꼬박 키웠어요. 꼬박 키웠는데 얼마나 하냐? 한 마리가 200g도 안 나요. 뭐 170g 커야 300g짜리 조금 보이던가? 근데 키웠는데 메기 색깔이 어떤 색깔이 나는 줄 아세요? 새카매 연탄 색깔처럼. 원래 국반색으로 입잖아요. 이게 물의 색깔에 따라서 변해요. 근데 이 고기들이 사료 먹는 게 그것도 사료를 먹는데 낮에는 안 먹고 밤에 깜깜해졌을 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저희가 메기라든가 향어, 그 다음에 미꾸라지들 물을 만든다 그래요. 그래 지하수 받아먹고 바로 고기 안 나요. 그래서 물을 어느 정도 내치고 물 색깔이 약간 푸르스름하게 하면서 좀 옅은 푸른색 바닷물 색깔처럼 푸르스름하게 되거든요. 그때가 영록소 색깔하고 모든 조건이 다. 근데 우리가 챙길 건 뭐만 챙기면 되냐? 아까 얘기했지만 pH, 아지탄하고 알칼리성하고 산성하고 중성화이죠. 요것만 잘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그 물 자체가 더러운 물이 아니에요. 고기가 살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에서 그 고기 이 온수성 어종을 키우는 거는 그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또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메기가 보통 이제 살점 구이를 한다면 몇 그램 정도 나오나요? 한 마리에? 살점 가공하면요? 네. 가공하면 잘 떠내면 50%, 40%에서 50% 나와요. 장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0에서 75% 나오거든요. 장어는 대가리가 짙잖아요. 내장도 짙고. 근데 메기는 대가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장도 많아요. 내장.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끝이 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끝에는 풀을 떠다보면 살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메기 구이 같은 경우도 요즘에 내가 만들어 파는데 또 만들면서 요즘 소비자들 조금 왜 비싸냐. 근데 메기 1kg를 가공하면요. 순살 들어간 300g밖에 안 나와요. 300g? 예. 그냥 포를 뜨면 내가 450g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메기 살은 어느 정도로 메기 살이 연한지 아세요? 메기 살은 장어구이 굽듯이 이렇게 고기를 딱 가서 뒤집으려고 하잖아요. 쭉 흘러버려요. 워낙 연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메기가 단백질이 고단백이면서도 지방 입자가 짙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굉장히 좋은 게 메기. 장어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장어 그때는 그 좋은 예로 왜 우리 그 건강식으로 장어 하잖아요. 양식을 장어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장어는 방송에서 매스컴돼서 좋다고 막 떠드니까 이제 국민의 인식이 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장어보다 메기가 솔직히 더 건강식이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메기를 국가대표 선수촌 중에 진천 있잖아요. 그 선수촌에 이제 납품이 들어가요. 그거 납품을 뚫을 때 들어가는 영양 분석표가 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리장하고 전부 다 인정을 받고 들어가는 건데, 자, 장어는 고단백, 고지방, 고칼로리. 그죠? 근데 메기는요? 고단백, 저지방, 저칼로리.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 식품이라. 그러다 보니까 식감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 메기를 똑같이 딱 구워놓고 먹으면은 장어는 딱 입에 들어가서 고소하다. 씹혀요. 근데 메기는 딱 보면서 담백하다. 고소한 맛은 뒤에 좀 있다가 은은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메기 같은 건 다이어트 식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선수들도 그거예요. 선수들이 힘쓰는 데는 단백질이 되니까 되고 먹어도 살이 안 찌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장어보다 더 가점을 받아가지고 제가 저기 선수촌에 들어보내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올해 처음 들어가서 선수촌. 그 식으로 각 어종마다 그 특징은 있어요. 단가가 궁금하네요. 100g당 얼마나? 그래서 이제 그게 보통 메기가 그걸 내가 그 지금 현재 봉지에서 소매용으로 파는 게 우리가 소비자가가 25,000원 돼 있어요. 1kg. 아니요, 380g. 380g. 양념장 포함해서 430g이. 430g이. 예. 근데 그 양이 거의 장어 1kg 양하고 거의 비슷하게 먹는다 보면 맞아요. 왜냐면 이건 또 건조를 거쳐서 수분을 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300g. 네, 380. 380g.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것도 솔직히 손짝은 비싼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근데 비싼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그걸 처음에 얼마에 팔았냐. 내가 가공해가지고 저는 유통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중간에 그 MD들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그 새끼들 다 돈 벌고 우리 뒤지고 그래요. 걔들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야 우리가 만드는 거는 MD들 줄 필요 없다. 우리 소비자한테 싸게 주자. 그래서 내가 얼마 15,000원을 받았었어요. 380g 430g 한 팩에 15,000원 갖다 소비자한테 딱 풀었더니 반응이 먼저 하세요. 야 메기를 어떻게 먹어? 메기를 이거 비리고 어떻게 먹어? 접근 자체를 안 해요. 그러면 나 홍보를 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누구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MD들한테 부탁을 하니까 걔네들 야 보더니 내가 그럼 우리 얼마 줄래? 가만히 내가 최고로 빼줄 수 있는 게 13,000원이야. 13,000원 야 2,000원 가지고 나보고 하라고? 누구도 안 내면 그러더니 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주소 들었지 마지막에. 그래서 신세계, 롯데, 이마트 뭐 이쪽이니까 MD들 다 그때 우리 멕시코 박람회 때 한번 저보다 만나가지고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걔네가 제시한 단가가 25,000원이야. 25,000원 하고 네가 너도 좀 남아야 될 거 아니야. 너 14,000원, 15,000원 받아. 그러면 자기가 그 10,000원 개입해서 중간 유통 마케팅 지내 먹고 또 두고 소매나 가는 것까지 따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따지다 보니까요 유통 구조에서 결국은 제주도 고유부리지 우리는 생산만 하고 돈 버는 거는 유통에서 다단계에서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25,000원으로 가는 이유가 그렇게 돼서 그 MD들하고 그 가격 뽑는 거에서 해서 25,000원이 된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픈 거죠. 그게 이제 주도권이 우리한테 돌아오면은 난 상황은 틀려질 거라고 봐요. 왜? MD의 중간 유통 마진은 없더라도 우리 뭐 자유관리공제가 모두게 되면은 군산 그 공장 그렇죠. 거기서 하면 그 공장들도 생산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다음에 한편 자유관리 공동체에 있는 회원분들이 거기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모든 매기 제품은 전국에 나가는 거는 거기를 통해서 나가서 그렇게 창구를 일원화시키면서 중간에 걸쳐 나가는 단계를 없애버리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매기 그 부자재라 해야 되나요? 부속자재 뭐였지? 네. 그 머리나 네. 몸통이나 이런 걸로 활용성은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있는 대신 못 쓰고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 우리 그 한국 사람들 탕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산물을 가지고 나는 그 우리 소 사골 그 국물 네. 팔잖아요. 그걸 식으로 국물을 내 가지고 매운탕 육수. 예. 아니면 요즘에 어탕들 좋아하시잖아요. 어탕 육수를 해가지고 판매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 공장에서 사실은 그 육수 내리는 그 라인을 못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내가 그 소 사골 보는 육수 공장에다가 그걸 해달라고 맡기니까 생선 비린내하고 이 고기 비린내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내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군산 공장에다가 그걸 꼭 설치하려고 해요.
아니요, 어제 우연찮게 그 무태장어라는 거로 식당 하시는 분 봤는데 아예 다 갈아버려서 그 무태장어 네. 삶은 다음에 나머지 부자재로 그걸로 해 부산물 그걸로 해가지고 전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게 식감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은 모르고 메밀전인 줄 알고 먹는데 네,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우리 그거는 장어 같은 경우는 뼈가 얇으니까 우리 튀겨서도 먹잖아요. 근데 메기뼈는 그거보다 강해요. 아예 그 갈아도 안 돼. 예, 안 돼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그거 부산물 사용 방법을 네. 그걸 써보려고 그게 왜냐면 생각해보고 메기 잡고 50% 이상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메기가 지금 내가 그 군수사 과학원하고 지금 연구개발하는 게 있어요. 메기를 중성화 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중성화 사업을 왜 하냐면 메기 본 데서 5월달, 6월달 한번 가서 낚시나 가서 메기 한번 사보세요. 쪼개면요 큰 거는 알이 체중의 20%가 넘어요. 알이. 그때는 효율이 뚝 떨어져요. 근데 알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알 가지고 내가 별의별 지금 연구를 다 해보는데 이 알은 아직까지 메기알처럼 맞다가려고 나는 처음 봐요. 없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쓸모가 없어요. 이거 전 세계에서 알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중국이거든요. 중국에는 붕어알, 민어알 다 먹어요. 메기알 유일해요. 붕어를 다 있어.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내가 팔아먹으려고 우리 메기 가공을 하고 나면 메기 알이 6월달 정도에 가공하면요 알이 통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알을 처치곤을 버리기도 못해서 그걸 내가 젓갈에다가 먹었어요. 젓갈에다가 먹어서 별 맛이 없어. 그래서 중국 친구들 서울 대리동 구로동 많잖아요. 걔네한테 뭐라 하냐면 야 니네 알 좋아하는 사람 내가 무조건 공짜 달래를 먹고 대게 가져가요. 처음에 몇 사람 가져가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소식이 없어요. 라이트로 달라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메기도 그 목수전 하나요? 네. 아, 알이 한 마리에 몇 개 정도 되겠네. 수만 마리죠. 미꾸라지가 18,000 정도라고 보니까. 미꾸라지 18,000이요? 계산을 만들어. 그건 그 미꾸라지 알보다 메기알은 커요. 네, 그러니까. 예, 크다 보니까 작겠죠. 예, 한 큰 거는 한 10만 마리가 넘을 겁니다. 아예. 그래서 이제 저희 메기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어떻게 부화를 시키냐면은 저희가 양식하는 메기는 이게 치어 생산자들이 암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부터 그 전부터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동면을 집어넣었다가 얘네들이 동면을 하면서 얘 알이 좀 성숙이 어디 시킵니다, 얘네들이요. 그런데 보통 3월 말, 4월 초 정도에 되면 보일러를 서서히 올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거기 있는 암놈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아, 이거 봄이 와가는구나. 또 내가 새끼 깔다가 다 돼가나 보다 하고 얘네들은 알을 성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성숙되는 시기가 보통 3월달이나 빠른 사람은 2월달 보일러 떼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4월 초? 4월 초 되면은 거의 산란이 빡빡 임박하게끔 만들어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순놈은 참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메기 순놈은 불쌍해요. 메기 순놈이 뇌하수체 쪽에 있는 데가 정액이 있어요. 여기. 예. 뇌하수체 쪽이에요. 그리고 그 메기를 잡아서 정액을 채취를 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아놓고 암놈을 이제 그 배란 촉진제 있잖아요. 촉진제 주사를 놔가지고 암놈을 그 보면 메기 뒤집어보면 암놈에 생식궁이 있는데 생식궁이 이게 산란이 임박했을 때는 빨갛게 동그랗게 빨갛게 달아올라요. 생식궁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손으로 쭉쭉 짜죠. 그러면 마취를 시켜가지고 되게 짜요. 쭉쭉 짜가지고 거기다 순놈 그 정액 채취해 먹어가지고 섞어서 그 양화장에다 이렇게 쭉 뿌려놓으면 며칠 있으면 이제 이 새끼가 깨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화를 시키는데 지금은 그 부화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는 메기를 가지고 내가
작년인가 해수부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 메기가 우리나라 국민 생선이 될 거라는데 그러거든요. 근데 아니, 해수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묻죠. 어떻게 메기가 국민 생선이 되냐. 점점 바닷고기로 고갈돼 가잖아요. 그 점점 없어져. 우리 국민 생선이라는 고등어, 갈치, 명태 없어진 지 오래됐고 지금 고등어, 갈치 이것도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메기는 우리 전 국민이 다 먹을 수 있는 거 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다 우리 양식장 숫자만 늘리면요 전 국민이 먹는 거 다 키워낼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다른 어떤 어종에서든지 이렇게 빨리 커가지고 전 국민이 다 먹을 정도로 키울 수 있는 양이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가지고 작업을 한 거죠. 메기는 국민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메기 가지고 우리가 좀 저도 가공 쪽에 메기 가공 쪽에서도 지면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보다 더 빨리 움직이신 선배님이 함께 됐어요. 전라북도에. 근데 그분은 뭘 했냐면 메기 가지고 통조림을 했어요. 꽁치 통조림, 고등어 통조림처럼요. 맛을 인정받았어요. 맛있다고. 근데 꽁치, 고등어를 가격으로 메기를 맞출 수 있냐면 못 맞춰요. 양식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에서 밀리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물고기는 아직까지도 기호도가 떨어지는데 그 맥히겠습니까? 가격 비싸. 기호도 떨어져. 그러니까 결국은 사양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거의 17년 됐다. 17년 전에 만들었다가 실패하신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드셔보신 분들은 꽁치 통조림 이상 난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고등어, 꽁치가 즐거워지고 없어지고 통조림 가격이 통조리가 이제 힘들어질 때는 우리도 통조림을 한다. 그러니까 메기 쪽은 가공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원전 방류하고 나니까 저한테 우리 공장으로 찾아온 게 누가 찾아왔냐면 그 황금 코다리라고 코다리 전문 체인점 전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원래 본사가 전주에 있던 건데 서울에 있는데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코다리 가격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원전이 때문에 코다리가 원전 피해 후쿠시마 쪽 이쪽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코다리 쪽이 힘들 거다 예상을 하고 그걸 대체하고 우리 친구들이 메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거 가지고 해보겠다고 지금 걔네 연구실에서 나는 고기는 어느 학교적으로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수산물은 맛을 느끼는 건 양념만 아니에요. 솔직히 양념에 따라 틀려지잖아요. 양념을 우리가 하는 게 찐 양념이 솔직히 내가 부족한 건 인정을 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내가 양념까지 아직까지 제품으로 안 내놨거든요. 이 친구도 자기네 연구소에서 그 지금 양념을 좀 개발하고 있어요. 그걸 되면은 나도 그걸 좀 받아서 같이 쓰려고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수산 쪽도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뭔가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 시장성은 앞으로 좋아질 거다. 저는 내가 모르겠어요. 제가 메기업 시장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손이 안 오는 건 내기 우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메기에 대해서는 제가 10년 정도 계속 저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거를 거의 다 제가 개발해내고 그러니까 저도 내가 수산 쪽에 내가 그래도 뭐 식품영양과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요리 쪽을 저 모르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유명한 그 뭐 애들이 터지면 그 밑에 농사짓는 모바일에서 그 피해가 나면 엄청나요. 그래서 땅을 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땅은 적절하게 지름기로 숲혀서 물을 받았을 때 물이 새지 않아야 됩니다. 첫째 그 땅, 두 번째 전기. 요즘에는 그게 좀 적은데 전기가 양식을 하다 보면 거의 부합을 많이 써요. 항상. 그러면 시골 구석에서 이제 들어가면 거의 단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상도 들어와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알기로
한전에서 해주는 거는 200m까지가 기본이고 그 다음부터는 메다당 얼마씩 그 요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거기까지 삼상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4km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4km가 나오는데 4km를 메다당 따지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땅 살 때 아니 그때가 99년도니까 그때는 좀 싸게 사가지고 한 3만원, 4만원, 3만원 정도 샀거든요. 근데 내가 8천 하니까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전기 끄는 데가 5천만 원 정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용으로 단상으로 끌어다가 사용을 했고, 그리고 또 그거 전봇대가 못 들어오니까 또 뭐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되고, 그리고 또 그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기를 저 한전 전부터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 전화기 하는데 500만 원 되네요. 그때 당시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걸 살펴보고 들어갔고, 그런 돈이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또 들어가죠. 그래서 주변에 전기가 어디까지 좋아있는지 내가 끌었을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꼭 환산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물은 양식장의 최고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또 물이 없는 땅 가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천수 같은 경우가 오염된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하천물 같은 경우 이런 개울물 쓰다 보면 질병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양식이라는 걸 주로 권하는 게 지하수가 아니면 농업용수 해가지고 저수지 말고 물 꺼주면 저 보면 물 돌리잖아요. 농사 짓 때. 그런 데 쪽에 그 물은 그래도 좀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물을 끌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더 좋고, 아니면 산물이나 아니면 지하수가 풍부해가지고 지하수가 좀 최고 좋고요. 근데 양식을 하면서 미꾸라지도 모든 어종이 저기 온수성 어종이잖아요. 저희가 어종을 나눌 때 냉수성 어종, 온수성 어종, 열대성 어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잖아요. 근데 저희 국내에서 거의 국내에 크는 고기들은 전부 다 온수성 어종이라고 거의 보면 많습니다. 강원도 쪽 가도 뭐 열무고 이런 거 빼고요. 특히 이런 보통 논 이런 데서 자라는 게 온수성 어종인데, 미꾸라지도 온수성 어종에 하거든요. 메기도 있고 모프고 양어 마찬가지죠. 근데 그 어종은 물이 차면 좋아요. 성장 속도가 좀 늦어서 그러죠. 왜냐면 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23도에서 28도 사이가 최고 좋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얘기하는 폭풍 성장을 한다. 정말 막 주는 대로 큰다는 게 그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산물이나 지하수는 15도, 산물 같은 경우는 차가운 데 내려오는 데는 보통 13도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15도에서 17, 8도 정도 수준인데, 이 물이 양화장에 계속 그대로 흘러 들어가면 수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고기가 성장 속도가 기존 뭐 이런데 한 25도 이상 되는 물에서 크는 것보다는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단점이고 장점은 또 있어요. 거기서 키운 고기가 단단합니다. 천천히 크는 대신에 물이 차가운 데서 어느 정도 걔네 조건할 때 좀 조건이 약간 앞조건 아니에요. 앞조건은 크다 보니까 몸은 단단해요. 그래서 그렇게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양식을 하려고 하는 거는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는 거다 보니까 우리는 최고의 효율로 최고의 빨리 키워서 소비를 시켜서 순환시키는 게 저희 양식하는 사람은 최고로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살펴보시고, 만약에 지하수가 진짜 잘 나온다 그러면 여유가 있으면 저처럼 하나 은근히 파가지고 그물로 거기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연의 배출이 돼가지고 자연이 수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올라간 수온의 거를 끌어다가 양화장에 넣어주는 게 최고로 좋은 물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식을 누가 하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면서 그 세 가지, 그거는 꼭 살펴라. 살펴서
해야 내가 경제적으로도 들게 되고, 다음은 또 물 같은 경우는 뭐 양식을 하나만 못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니까 최고로 물 부분이 제일 우선적으로 좀 챙겨야 될 부분이에요. 저도 그렇게 해서 저도 땅을 사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다 보니까 사고 나는 그 생각을 하고 논이니까 다 그냥 뭐 진흙이 있어가지고 된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 거예요. 사서 양화장을 뜰려고 사고 폭포에서 딱 푸니까 전부 다 돌이에요. 마사토 그러다 거기다 또 막 부서지는 돌 있잖아요. 막 큰일 났어요. 그래서 방금 땅을 사고 물리지는 못하고 양화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아내는 방법이 결국은 뚝에다가 갑바를 두르는 거. 그래서 이런 갑바 같은 경우는 미꾸라지 양식장하고 보시면 갑바로 해서 이렇게 망을 이렇게 하신다. 그거는 한 4년, 3년, 4년 주기로 계속 햇빛 보고 발에서 사가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안 하려고 찾아다니는 경우는 쓰레기 침출수 같은 경우는 땅속에 숨기지 말라고 까는 얇은 그 피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공장이 평택에 있더라고요. 찾아서 거기 가가지고 우리 그 양화장 그 가생이 둘레만큼을 재서 그거로 제작을 하는 바람에 지금 거기 우리 양화장 하려고 그러면 그 기식값만 1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써도 될 돈을 또 쓴 거예요. 경험 부족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하 뭐 사는 대로 산물 보고만 잘 활용한 거지, 전 전기하고 땅에서는 잘못 사는 바람에 돈을 엄청 그전 땅값 정도가 그냥 그 갑박값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저도 아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이런 데 강의를 가면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려요. 땅을 보실 때 그걸 좀 보셔. 그리고 예를 들어 땅을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이쪽에 물 많은 동네 분들 물어보면 다 알거든요. 근데 땅 주인한테 물어보면 거의 그분들은 땅 팔 욕심이 있는 분들은 잘 나와 이래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든가 아니면 그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근처에 그 지하수 파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한테 그냥 차라리 우두만 붙여드려서 오셔서 수질 체크하면 그 수맥 같은 거 물이 얼마나 있는지 하고, 그러면 그 돈 그거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거 샀다 안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부지를 선정을 하면은 그런 큰 실패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사가지고 갑바 사다가 갑바를 또 하려니까 갑바를 그 일반 이런데 붙이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PP 판넬 그 떼우는 거 용접하는 거 아버지도 교육 받으셨어요. 그것도 그걸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기술자도 붙여 한 열흘 넘게 불러다니는데 그거는 또 특수 기술자가 엄청 비싸게 달라고 그것도 불러 어떻게 해야지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도 양식을 하는데 처음에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전혀 없다 보니까 내 임의대로 내 상상대로 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해도 거기 지역이 맞게끔 또 이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길쭉하게 양화장을 처음에 팠어요. 그래서 그걸 꾸며놨는데, 그리고 수차를 돌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되면 이렇게 수차를 이렇게 배치하니까 물이 이렇게 길쭉하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슬러지 찌꺼기가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이 가운데 쪽에 길게 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미꾸라지 사료는 골고루 뿌리니까 이제 그게 목표적으로 저째 깔리니까 그렇게 못 느껴요. 근데 매기는 수차를 돌리고 하다 보니까 보통 제가 키우는 간이 한 칸에 내가 한 7만, 8만 마리, 7만 마리 정도 넣는데, 그러면 그걸 성어로 키우면 한 20톤이 나옵니다. 20톤을 키우려고 그러면 사료를 거기에만 한 1, 200포를 갖다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22톤에서 24톤, 많게는 25톤, 6톤까지도 사료를 줘요.
그럼 얘네들 먹고서 또 찌끄러기 슬러지가 우리가 빼준다고 빼줘도 물뽕을 제대로 못 맞추면 가운데 다 뚫고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뺄 때 딱 들어가면은 이만큼씩 빠져요. 또 찌끄러기 슬러지 쌓이는 거예요. 그거 한번 밟았다가 툭 발을 빼면 아시죠? 그 분뇨 같은 거 이런 거 쌓아놓다가 그다가 아지싹 팍 올라오잖아요. 물속에서요. 그게 팍 올라오고. 그러면 그 아지싹 가스가 올라오면 그게 가스가 산소로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산소에 부족할 때는 그거로 인해서 또 고기가 폐사가 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런 거를 경험을 바로 모르잖아요. 첫째 새 땅에다가 키우니까 질병은 없어요. 한 4, 5년 동안은 새 땅을 파가지고 양식을 하잖아요. 질병 거의 많이 없어요. 그 수생이든 그 고기가 이렇게 붙어 들어오는 병 외에는 그 땅 자체에서 숨어가지고 새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병균이랑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데 그런 아지땅 같은 거 똥집에 쌓인 거 이거는 새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속에서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메기 같은 경우 어떻게 후리금으로 양에다 전체를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긁어서 잡거든요. 그럼 긁으면 어떻게 해요? 똥집에 쌓인 거고 뭐 다른데 뒤집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깃배다 다 켜서 좋다고 긁었어요. 긁어서 모든 호라차가 와가지고 거기다 3톤을 실어줬어요. 실어주고 이 양반이 1시간 정도 가다 다시 돌아와서 고기가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녹보다 싶으면 멀쩡한 거 떨어져. 가스만 잡고. 그거만 가스 맞냐? 또 근데 그거 속에 가스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의 그 칼에도 다 거의 다 죽였어요. 다 키워요. 그러니까 그만 먹고 그냥 고기만 키워놓으면 돼라니까 키우면 돼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아주 쓰디쓴 경험을 하는 거죠. 그 원인이 아모니아 가스가 우리가 발사에 끌어버리니까 그걸 순식간에 뒤집어버리니까 산소가 없어지는 상태가 가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우리 연탄가스 그 옛날에 그 맞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딱 맞죠. 연탄가스 맞다 해가지고 그 아지상 가스가 점령을 해버리면서 고기 전체가 다 질식을 해버리고 가스만 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20톤을 한 마리도 못 건지고 다 또 어떻게 해요? 사람 한 10대를 사가지고 건져서 포크레인으로 부대기 파가지고 다 묻어버리고 그런 쓰디쓴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을 안 하려고 그러면 뭐든지 처음에 양식하면서 지금은 좋아요. 갓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에 보면 수산질병관리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산질병관리사도 있고 그리고 그 근처에 야구장 하시는 분이 있으면 무조건 치료해오세요. 가가지고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좀 비굴하더라도 가서 좀 뭐 좀 사다 주고 밥도 사주면서 친해놓으세요. 그러면은 그분의 경험이 다른 원인이 있을 때 수시로 찾아가서 상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에 의해서 고기가 어떻다 그러면 아니면 데리고 와서 그 양반들을 보면은 아 이거 뭐이니까 이거 해라 약해라 뭐해라 아마 조언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도 이게 그 조건에 따라서 이 병이라는 게 바뀌고 저기 여러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찌꺼기가 쌓인 것 같은 경우,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크게 아시사 맞은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통발로 잡아내니까 그물로 후리그물로 붙이라. 근데 미꾸라지 양식 같은 경우도 간혹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가 있냐면 미꾸라지 전체를 한 번에 잡아라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긁어요. 나머지는 통발로 긁어요. 오늘 그 전에 그런 일은 거의 드문데 어떤 경우가 오늘 야 내가 미꾸라지 몇 톤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통발로 가지고 1톤밖에 안 잡히니까 야 후리금을 한번 긁어달라. 그래가지고 긁어가지고 그 전에 죽인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또 탄산칼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얘기를 들어도 솔직히 기억 못해요.
내가 이제 맞았네. 근데 이제 그 약식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써오던 거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있거든요. 탄산칼슘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는 순간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주는 약품이에요. 화학약품인데요. 그거 뭐 인체 해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산소만 발생시켜주는 약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밟고 막 뒤집어 놓으면 암모니아 가스가 올라오고 그 가스를 없애고 산소를 발생시켜줘야 되니까 탄산칼슘을 뿌리고 들어가서 그걸 긁어오면 산소 맞을 일이 없습니다. 아이산 가스 맞을 일이. 그래서 그런 게 다 그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게 되게 뭐 교과서에 나온 게 없어요. 우리 수산 내수면증 교과서 못 보셨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또 만들 수가 수산 쪽에가 참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지역의 뭐 물 특성 조건에 따라서 질병이 계속 많이 바뀌고 보편적으로 많이 생기는 거 이런 거 수생균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인 그 경향인데 수생균 같은 경우는 뭐 그거는 기본 항생제하고 항생제 뭐 한두 번만 치고 물만 잘 갈아주고 그다음 물 소독 한번 해주면 거의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은 병 취급도 안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 수생균도 안 오게 하려고 뭘 쓰냐면 그 효소제 같은 것도 많이 쓰고 해서요. 그 효소제를 쓰면은 수생균 같은 경우도 잘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 쓸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추후에 양식을 하게 되면 또 다음에 그 효소제도 지금 농업기술 저희도 수산 쪽에 그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게 미흡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이오플락이라고 많이 써두고 다니는데요. 그것도 효소제거든요. 근데 바이오플락은 굉장히 좀 저희 시설지는 가능한데 노지에서 하는 거는 좀 접근하기 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아직까지 솔직히 바이오플락도 국가에서 지금 현재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도요 완성작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거보다 아마 얘기 들어보셨 EM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전에 뭐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뭐 싱크대 하수구 냄새 날 때 그 EM 효소 만든 그거 보면은 뭐 며칠 있으면 딱 사라집니다라고 텔레비에 그때 그 주방 대제를 해가지고 홍보도 나오고 있는데 그 효소제이기 때문에 저희 양어장에도 그걸 적용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원인을 하냐면 요즘에 양계장 한번 요즘 최근에 가보신 분인데 지금 양계장은 닭똥 냄새 안 납니다. 이 동물 쪽에 그 분변 냄새 중에서 닭똥 냄새가 최고 냄새 심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냄새가 안 나요. 안 나는 이유가 그 효소제로 그거를 그게 암모니아거든요. 암모니아를 분해시켜서 그래서 우리도 양식장도 지금 그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 같은 경우 내가 그걸 쓴 지가 9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액을 타다가 그거를 이제 내가 사다 쓰면 비싸니까 그걸 또 증식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액 20리터짜리를 가지고 10리터를 원액 20리터를 가지고 그걸 배양을 시켜서 1000리터를 만들어내요. 1000리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저는 양화장에 물이 수질이 좀 나빠지고 수생기 같은 거 좀 하다 보면 통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사료에다가 코팅을 시켜줘요. 그러면 메기가 우리들이 먹을 거 아닙니까? 먹으면 체내에 그게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이 소화도 잘 되고 속에서 먼 역할을 하려면 아주 딱 암모니아 가스를 얘네들이 잡아먹어주는 역할을 해요. 무슨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양어장 같은 경우 그 전에 똥치끄러기 이렇게 쌓이는 게요. 지금 이 정도도 안 돼요. 근데 이걸 밟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요. 암모니아 가스 냄새가 없어요. 그게 효소제를 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질병이 적어지니까 자연히 항생제, 요즘 무항생제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암모니아 이런 걸 없애주니까 무항생제, 항생제를 안 쓸 이유가 별로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요즘에 수산물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은 조심해 이렇게 하시면서요. 지금은 식품으로 저희도 수산 내수면도 그전에는
우린 식품으로도 별로 취급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수산물 품질원 이런 데서 검사도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내가 고기를 추가하려고 그럴 때 되면은 식품원에도 와가지고 얘네들이 우리 걸 고기를 투망을 던지든 어떻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서 그걸 항생제 검사부터 약품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항생제는 뭐 금지약품이 나왔다면 폐기해요. 아무리 고기 잡히면 소용없습니다. 다 폐기시켜야 돼요. 그리고 벌금 내요. 그러니까 사람 한 방에 망쳐두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지약품 같은 거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또 항생제 같은 경우도 휴약 기간이 있거든요. 꼭 그 준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항생제 휴약 기간이 지나지도 않은 거를 식품원에서 검사 나오면은 야 우리는 이렇게 병이 와가지고 항생제 먹였으니까 지금 아직 휴약 기간이 안 끝났다. 그러면 걔들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출하할 때 안전할 때 나 지금 빼려고 그러니까 이때 와서 검사해줘. 와서 검사하고 그러면 항생제보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뭐 지금은 그렇게 특히 아직까지 그렇게 없는데 조금 더 지나면 분명히 식품 공장이 있는 데서 이런 걸 사가면서 미꾸라지고 먹이고 사가지고 하면서 아마 그 증명서를 요구를 할 겁니다. 왜냐면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 제품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식약처 이런 데서 음식점이나 아니면 소비자나 뭐 이런 데서 문제가 크레임을 냈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파장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생제 같은 경우 뭐 원하는 뭐 기준이 되고 수산약품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 기준에 맞추면은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암모니아는 그런 식으로 잡아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내려가서 또 두 번째 어려움을 겪은 게 그겁니다. 주변에 양식하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그때 먹이고 미꾸라지고 치어고 이거 사가지고 올 거예요. 그분은 부화를 하고 전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아이고 우리가 이런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좀 여기서 원약을 써야 돼, 뭐에 써야 돼?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도 그래가지고 죽일놈 살릴놈 지껏 팔아먹을 때는 언제고 좀 그거 안 가르쳐준다고 죽일놈 살릴놈 하고 했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그분 심정을 이해를 해요. 이게 이제 왜 그런 그분이 못 가르쳐 주시냐고. 우리 여기 6분 계시면 7분 계시면 7분에서 얘들 양화장 한다 치자요. 그러면 자기 양화장은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수심은 얼마나 할 거며 넓이는 얼마나 할 거며 다 본인 생각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내가 우리 대표님이 만든 양화장은 내가 수심이 얼마고 거기에 한 칸에 물이 얼마나 왔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모든 수산 질병 약은 고기 톤당이나 아니면 특히 물 소독 같은 경우는 물 톤당 얼마씩 그 약품을 섞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과하다 보면 간혹가다 지금은 그런 게 좀 적은데 그전에는 우리가 양식장 농약도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제시켜가지고 나와요. 근데 농약도 쓰고 그런 약 같은 게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 적정하게 쓰면은 약인데 과하면 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좋은 예로 양식을 하시다가 그 전에 DDVP라는 그 농약도 살충제 약이 있거든요. 그거를 적정량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수생균을 딱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화학성이기 때문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때는 뭐 고기의 체내에 남아가지고 사람이 피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약을 쓰는데 그게 지금 정제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톤당 얼마씩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내 것이 많으니까 한 방에 맞게 한다고 그걸 스리배를 치고 스리배를 딱 치고 나니까 치고 30분 있으면 고기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물 빼고 쌤을 있는 대로 끌어제끼니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많은 물량을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119에 전화가 소방차가 밭에도 물가에 너무 살려가지고 했는데도 결국 다 죽였어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걸 봤는데 그분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접은 양화장에
뭐가 물이 얼마나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무슨 약을 어떻게 쳐라라고 했다가 잘못되면 나 죽이는 거 그것 때문에 못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하려면 제 양어장을 뜨면서요. 아, 내 양어장은 수심이 몇. 그러면 이제 수심이 가운데 대공을 이렇게 살짝 깊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깊은 데하고 얕은 데하고 중간쯤에 잡아가면 그 다음에 가로 세로 하면은 물 양이 아, 내 양어장에 물이 몇 촌톤이 들어있다, 몇 벽돌이 들어있다 양이 나오거든요. 그 양을 뿌리서 그건 아마 받쳐서 넣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그러면은 물 소독할 때 뭐 할 때 아 그러면 네 양어장에 물이 얼마나 되냐, 아 2,000톤입니다. 또 톤당 몇 cc입니다. 또 플러스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약을 쓰다 보면은 물이 수심을 가득 채웠을 때 얘 기준으로 잡지 마세요. 저 약할 때. 왜 그러냐면 그것도 다 돈이 아니에요. 약주요. 그러니까 수심 약을 줄 때는 물을 고기한테 이상이 안 갈 정도로 낮춰서 그 수심에서 보통 한 수심 한 1,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별로 낮출 것도 없어요. 40cm, 뭐 요즘에 50cm 이 정도에서 키우니까요. 근데 이제 추후에 뭐 맥이라든가 양어라든가 이런 거 키울 때는 보통 수심이 깊은 데는 한 2m 넘게 키우는 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1m 50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약 줄 때는 보통 한 40전에서 많게는 50전까지 빼버려요. 그러면 그 50전이라는 물이 전체 물량을 따질 때 그 물량이 한 몇 천, 한 1000톤 이렇게 돼요. 그러면 1000톤이 약값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약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약욕을 한 6시간이나 내비 두셔야 됩니다. 예, 두시다가 그 후에 물을 넣어주면은 그것도 받으면은 약값으로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도 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점심 시간이니까 식사하시고 그 추기에 아까 이행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행을 주거든요. 예, 주죠. 그거랑 똑같은 건가 아니면 다른 건가? 같은 원리인데요. 그거는 종교수가 찍어요. 왜냐면 그 이행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달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농도가 약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들어 쓰는 이유가 거기서 종교수를 많게 해가지고 진하게 빼느라고 제가 만드는 거고요. 그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들어있냐면 한 통, 두 통, 몇 통밖에 안 주잖아요. 네. 예, 저희는 쓸 때 한 번에 뭐 10통, 20통도 써요. 그러니까 안 줘요. 어떤 기술센터에서는 한 통에 몇 천씩 받고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럼 뭐 그거를 구할 수만 있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써도 무방하겠네요. 예. 뭐 진하게 넣어도 되고 약하게 네. 넣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만든 것 같으면 한 통만 넣으면 될 거를 네. 그건 3통, 4통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종교 균수가 있잖아요. 예. 그게 확실히 지금.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구할 수만 있으면 뭐 갖다 때려도 집어넣어도 뭐 무방하는 거죠. 예, 그게 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